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마 딸랑딸랑 안 했네. 딸랑딸랑,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방울 소리도 뭔가 좋은 복을 불러드리는 신호가 되죠. 네, 됐죠. 네. 엄청나죠. 그쵸. 근데 저는 말했지만, 처음에 신을 받고, 저는 목숨같이, 그때는 제가 간절했어요. 진짜, 그 당시에 빚이 많았어요. 네.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애 키우고 막 살려니까, 애도 또 성공시켜야 되고, 막 학원도 많이 보내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솔직히,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너는, 신이 다 와 있는데, 선녀가 다 와 있는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너는, 이런 제자가 되면 연예인이 돼, 그래요. 그리고, 연예인 된다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와보라서 갔는데, 잠깐 이렇게 잠을 잤는데, 물속에 금이 쫙 퍼지는 꿈을 꿨대요. 너는 진짜 신의 제자니까 이 길을 가라. 그래서 제가 또 안 간다고 뻗었거든요. 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더라고요. 근데 네가 안 가면 네 주변에 누가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제가 갔어요. 근데 신 받을 때 돈도 없었어. 한 푼도. 언니한테 빌려서 가고, 제가 대포가 있다니까요. 언니한테 일단 빌려. 네. 제가 신뢰감이 좋으니까 또 빌려줘. 그래가지고 아무튼 갔는데 정말 성공하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 신굿을 20-30년을 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보지 못했냐 물어봤더니 저는 신굿 할 때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뭔 말이 나와야지. 그리고 마음이 무겁기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쟤 데려다가 찬물에다 머리 감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쁜 게 좋아가지고 만지지 마. 그러면서 나는 내가 내 돈을 신굿을 했으니까 네. 몇천만 원 날려먹던 한이 있더라도 나 얼음물에다 머리 닿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 혼자 신령님을 마음속에 막 빌었어요. 네. 저를 죽이든 살리든 하라고. 그리고 하도 얘가 말을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쟤 오늘 이제 다 틀렸다. 떡 싸먹었다. 어떻게 저런 애가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냐. 그러니까 돈을 까먹어도 내가 까먹을 테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머리 안 까먹었어요, 끝까지. 근데 그때는 애기들 선생님 하라면 그냥 벌벌 떨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렇게 네. 까먹으면 만다야. 그거 까먹으면 주장 다니지 뭐. 내가 왜 니들 앞에서 생쥐처럼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머리 안 감고 배짱도 좋다 하고 뛰어봐라니까 한 5분도 안 되니까 내리더라고요. 5분도 안 돼서 내렸다니까. 저는 막 체류탄이 터지듯이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체험한 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길 가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네. 너무 잘했고 왜 인제 갔나 후회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 2023년도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네. 각 가정마다 금전재수가 또 복이 많이 들어오길 원하실 것 같아서요. 네, 선생님께서 언젠가 또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2023년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네, 제가 2023년이면 이제 개묘년인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나 부정을 갖고 오는 게 거의 장례식장이나 뭐 이렇게 병원에 좀 오래 있든가 뭐 아니면은 그냥 재수 없으면 그냥 나랑 상관없는 조상들한테 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이 드는 건데 그리고 상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람 죽는 거. 근데 네. 내 가족들 들어오면 어쩔 수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전화하면 가야 될까요? 말할까요? 그러면은 영락 없이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가지 말라는 사람은 가면은 그때는 상문사를 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지 말라는 사람 가면은 주상을 받고 그럼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막 붙는 경우는요. 우리가 딱 영어로 보면 주상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나 뭐 저기도 안 가는데 왜 주상 맞아? 아니 병원에 가서 좀 오래 있어도 그런 데서 주상 맞고 수술을 받는데 주상 맞고 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이 뭐냐면 주상이라는 거는
귀신을 우리가 이렇게 내 몸에 감겨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러면 동티가 일어나는데 이 동티를 잘 막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몸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반드시 동티를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동티를 맞으려면 가장 좋은 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금을 한 주먹을 주머니에 넣고 가라. 그래서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들어갔다 오고 나오자마자 굵은 소금으로 내 몸에다 세게 때려라. 그리고 차를 가져왔다면 바퀴마다 세게 때려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천일염 굵은 소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 가정마다 이렇게 화분처럼 그릇 같은 데서 큰 거에다 이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새로 졌다 싶으면 인테리어 했다 싶으면 입구에다가 이렇게 소금 자루 같은 거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고, 근데 소금 자루가 놓기가 좀 뭐하면 이렇게 화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소금을 가득 이렇게 놓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소금을 부정을 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소금을 부정을 다 쳤어도 걱정이 좀 완벽하게 되진 않고요. 그 화장실 먼저 들어가서 향이 있다면은 향을 막 몇 번 두르고 내 몸을 깨끗이 닦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경례식장 갔다 와도 몸이 우스르스 추고 뭐 여름인데 추워 죽겠고 그런 사람은 주당 이미 맞은 거예요. 주당을 맞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귀신이 내 몸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거를 빼놓기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금은 차에다가 기본을 해서 갖고 다니다가 내 몸에 탁탁 때리는 습관. 김치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김치의 소금의 역할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소금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이게 김치가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치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절구잖아요. 그 다음에 절거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모든 거를 이렇게 맛을 내고 뭐 하는 것도 다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금도 이렇게 잘못 쓰면 그거는 중국식 잘못 쓰게 되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금을 좀 싼 걸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좋은 거라고 사고 했는데 써보니까 속은 거야. 근데 버릴 수가 없어 써요. 근데 우리가 집에다가 이렇게 진짜 천일염 좋은 거는 되게 비싸요. 간수까지 다 빠진 거. 그런 거는 한 달치 정도는 집에다 사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내가 내 몸을 다 쳐내고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에 보면은 이제 가게가 잘 안 나가거나 막 이러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 친구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제가 그 방법을 선택해줘서 일주일 동안 하고, 그래서 소금 자루를, 거기는 이제 가게니까 소금 자루를 이쁘게 하얀 자루를 만들어서 밖에다 문 앞에다 놔라. 왜냐면 화분에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소금 자루를 딱 묶어가지고 딱 놔. 그리고 이제 알아서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라 이제 가르쳐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 우리 몸에 부정을 가시거나 막 할 때 가장 좋아요. 우리가 굿할 때 보면은 소금하고 처음에 칠 때, 그 다음에 고춧가루하고 섞어서 팍 녹여가지고 부정을 칩니다. 귀신들이 소금 냄새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막 치고 팍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누가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왔다고 막 부정 탄다고 막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뿌리는데 재수없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허드를 끌고 오거나 귀신이 끌고 와서 우리 집에다 떨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떨고 가면 안 되니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래서 소금이 항상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1년 동안 부적이 제 가방에 항상 있습니다. 아주 많이. 근데 이게요, 부적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별로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나름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니까 별로인 거예요. 부적은 실제로 내리는 걸
이게 부적이라고 하는데 이 부적은 천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찍는 거지 우리 인간의 말씀을 찍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적을 항상 이렇게 저는 1년 부적을 써요. 그래도 1년 부적을 쓰는데 얼마 전에 꽃도령이 부적을 하나 갖고 있으라고 줘요. 그제 도깨비 부적을 꽃도령이 내리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제자가 붓을 잡고 이렇게 바로 부적을 이렇게 내릴 때는요, 제자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천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거기에 맞는 이 사람은 부정 들지 말게 하소서, 인연 되는 사람 만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천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딱 이게 별로 없냐? 아니에요. 계속 1년 2년 계속 갖고 있다면 대번에 그냥 걸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적발이 너무 좋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부적발이 이렇게 좋을까? 전 테스트를 막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부적을 지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에 항상 부적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경기가 어렵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 자기네끼리 이제 티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게 있어요. 머리 아픈 게.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비방책도 좀 가방에 하나 넣고 다닙니다. 근데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부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냥 내 마음의 의지를 할 수 있는 부적일 거고, 제대로 내 마음에서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한다면은 그 부적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집을 빼주세요 보면 그 간단한 부적 갖고 이렇게 쓰면은 바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들은 역시 말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하는 태도가 달라. 왜냐면 부적 쓴 지 3개월 됐는데 안 나가나? 텄잖아요. 1년에 12달이야. 왜 그래? 3, 4개월. 그러면 3, 4개월 동안 모든 게 신령님 해주나? 신령님들은 모든 거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착하고 바르게 해야지 뭔가 주지, 일반인들한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인간들을 중생을 부재중생 해야 되는데, 별로 노력도 없이 신령님 해줍니까? 안 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부적과 동시에 내가 착한 마음을 갖고, 바른 마음을 갖고, 또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저런 삼박자가 맞아야 부적발이 드는 거지. 뭐 부적은 딱 그냥 넣으면은 뭐가 될 거다? 그러면 쓰지도 마세요. 근데 대부분요, 말을 되게 이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선생님 하면서 엄청. 그런 사람들은 다 돼요. 근데 그 가끔씩 조금 짜증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하기 싫은 사람들.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가짐을 이쁘게 써야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마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앞으로 살 날도 엄청나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씨앗은 어디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안 되면 그래도 나중에라도 되겠죠? 얼마나 이뻐요. 그쵸?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불량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가 한 게 뭔데? 돈 몇십만 낸 게 단데 그냥 먹으려고 그러냐고. 마음으로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집이 나간다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도깨비 신까지 모셨으니까 우리 연하함이 또 제가 보니까 대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영어로 받고 오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소금과 부적은 항상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적 정도는 그냥 우리 애들이 좀 뭐가 안 좋으면 애들한테도 좀 써주는 것도 1년 부적은 그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그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서 소생한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 근데 몸에 목걸이 같은 게 부적이 있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면서 단순한지 몰라. 이게 내 인생을 정말 괜찮게 해줄 수도 있잖아. 아니 집을 팔라는데 집이 절대 안 팔려. 이 집이 팔아야만이 다 해결돼. 안 팔리니까 나는 계속 빚내고 살아야 돼. 또 안 팔리면 싸게 팔아야 돼. 손해가 얼마입니까, 없는 사람이. 근데 일단은 나부터 이 두뇌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항상 선련한 마음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했어요. 야, 너희들은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인연을 끊고 소송할 거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나는 그 사람 자격증이 진짜 많은데도 나는 그 사람한테 맞고는 소송 안 할 거야. 왜? 그 사람은 그거 말고도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 야, 잠시 잠깐 뭘 하다가 맡길 수 있는 거지. 맡길 때는 잡아먹고, 돈 벌을 때는 좋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내도 5억 다 날린다 해도 그 사람 용서하고, 나는 내가 5억 그 사람이 날려먹었으니까, 그 머리와, 나는 그 사람 머리와 어떤 경험을 내가 사겠다, 5억으로. 그러면은, 참다 보면 지도 인간이니까, 그 정도 판단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서 능력 있는 사람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 원해요, 솔직히. 근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난리 나게 생겼는데, 저도 물론 거기서 돈을 많이 받을 입장인데, 저한테 정말 힘들어서 그런다고 돈을 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누구도 지금 동거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줬습니다. 원하는 돈을. 왜냐면, 야, 이 사람이 잘못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무너질 거 아니냐. 그냥 영어로 받을 때 이것만 되면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니, 감동 안 받아도 된다고. 아니, 잘 되면 나도 그 돈 다 받잖아. 그걸로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대표로 주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만약 잘못되면 당신한테 돈 달라 안 할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내 전화를 피하지 않았어요. 좋잖아요. 근데 쪼이고 그러면은 피해요. 나쁜 맘 먹고 결국에 쌈나요. 근데 법으로 가면은 금방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더 망가져요. 그냥 차라리 우리가 좋아서 하니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빠르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다고 해서 돈이 나오냐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한량씩 너그럽게 하면 다 해결된다. 시간의 문제지. 네. 다 해결돼. 쪼이고 볶아먹고 지랄하니까 도망가고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되면 도망가면 어디서 봐도 어차피 못 봤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냥 편안하게 풀어다 주면은 사람이 인간의 본능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맨날 돈 빌려주고 언제 받을까요? 그거 안 돼요 쉽게. 맨날 그런 연락밖에 없어요. 근데 기다리든가 포기하든가 아니면 너그럽게 처음부터 뭐라 하지 말든가 기다려줄게. 그러면 도망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도 양심은 다 안다고 사람은. 네. 그렇죠? 감독님 어쨌든 제가 소금하고 부적을 그런 식으로 조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집이 좀 크거나 예를 들어서 가게가 좀 크면 소금자루가 조금 이렇게 양에 따라서 좀 몇 개 이렇게 나눠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문 앞에 하나 놓고 또는 그 가게 안에 몇 개, 한 2개 더 놓든 3개 놓든 이렇게 해야 되고, 적은 데는 조그만 호프집 이런 거는 1개, 내 친구는 조그만 호프집 1개. 근데 일주일 만에 가게가 나갔습니다. 최대한 내가 맨날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가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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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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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웃음이 없어졌다고.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근데 애나 어린이나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저절로 웃음이 없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웃는 얼굴인데 제가 봐도 어거지로 웃어야 되는데 잘 안 웃어져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누구나 큰 상처를 받으면 다 이렇게 웃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걔네들 잘 웃는다고 웃는데 저랑 이제 면역이 된 구독자들은 왜 안 웃냐. 네. 선생님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이 있어. 그때 한번 상 당하고 가족이다 보니까 그 상처가 빨리 안 가신다. 그냥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근심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감독님 요즘에도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마스크 쓰는 습관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요즘에는 좀 감기가 유행한다고 그래서 쓰긴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제 계룡산에 가서 1박 2일 거의 계룡산 풀이, 그 다음에 이제 1년 12달 나쁜 거 풀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지 기도는 동지 때 좀 촛불을 쫙 켜고 할 건데,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춥고 진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조금 냈지만 저희는 너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당을 2개 큰 거 불러가지고 여섯 분이 갔나 봐요. 그래도 그거 푸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다가 감기가 잔뜩 들었네. 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나이가 이제 생겨서 그런지 눈보라가 쳐도 그렇게 감기가 걸리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어제는 글쎄 잔뜩 감기가 들어가지고 어제 새벽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못 할라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다 정신력이잖아요. 네, 정신력인데 제가 이제 그 결혼을 가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 풀어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한 가지 갖고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저것 메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성형외과, 피부과 뭐 다 있잖아요. 가지가지. 근데 우리 신의 일도 정말 그렇구나를 느꼈거든요. 본인이 필요한 데에 가가지고 그 부속품에 딱 선택을 하면 돼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행사 한번 갔다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번만큼은 이제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겠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북한산으로 갈 거예요. 북한산. 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삼재하고 우리가 홍수막이라는 또 이렇게 행사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했는데 이거 해도 돼요? 그건 자기 자유예요. 자기가 그냥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다 하는 거고. 근데 올해는 진짜 경기가 너무 어렵고 진짜 암흑의 세계예요.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다 보면은 다 제가 좀 걱정하는 것밖에 없고 괴로운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인당 37만원씩 받고 행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좀 도와줘야겠다 싶은 마음에 본인들한테 들어간 이렇게 재물 정도만, 그러니까 각자 10만원씩만 내는데 우리가 삼재풀이하고 홍수막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뭐 2개를 같이 할 사람은 20만원을 내는 거고요. 인당. 그리고 나는 하나만 하고 싶다. 진짜. 나 홍수막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삼재만 풀고 싶어 하면 인당 10만원씩만 내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삼재가 많이 있었잖아요. 무신생. 쥐띠 용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다 삼재를 치고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삼재풀이하고 이게 빌고 간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 생기진 않았고 그런 거에 무관심한 사람들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어마무시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아서 전부 다 금전의 곤욕을 치르고 잘 됐던 것도 막혀가지고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나부터가 나의 동생도 무신생이었어요. 무신생. 근데 무신생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신생들이 올해 간제 걸려 건강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무신생들이 내년에도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쥐띠를 보면 쥐띠는 그런대로 생각보다도 초에는 괜찮아요. 근데 서서히 쥐띠도 이제 물컹물컹 해주는 거예요. 그 운이요. 그리고 용띠. 용띠들은 올해는 그런대로 그냥 그런대로 괜찮다. 삼주치고 잘 나갔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용띠가 진짜 버거워요. 근데 괜히 이렇게 내가 물든 맛에 또 쌍그랑 물이 들어서 이렇게 곤욕을 치른다든지 뭔가 범위 내가 이렇게 좁아져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띠들은 내년에 건강 운수가 사납습니다. 진짜 괜찮았던 몸들이 괜히 갑자기 무슨 발병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게 삼재풀이를 해야 할 사람들이 다 삼재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잘 넘어가고 싶으면. 어떤 사람들이 삼재를 풀면은 뭐가 좋은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삼재라는 거는 삼재팔란이라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재난이에요. 재난. 그러니까 건강, 돈,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까지 시작해서 다 이런 것들을 면피해 달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건 그 재난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삼재에 들어간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삼재풀이를 제대로 못 해줬거나 뭔가 운수가 삼재를 풀어도 안 된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큰 대형 사고가 나고 그럴 때 보면은요 이런 운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소생한 사람이 있었다. 몇 명이. 근데 그들 목에 이렇게
부적 같은 걸 메고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설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조상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안 좋다 그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본인들이 다 이미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3대에는 3대 때문에 꼭 하구나. 근데 3대 때는 안 좋은 일이 얻기만 해도 잘 넘어가는 시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수맥이라는 거는 1년 12달에 홍수, 우리가 홍수 나면 죽잖아요. 이 나쁜 것이 터지기를, 이렇게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쳐주는 거예요. 12달을. 그러다 보니까 내용물이 달라요. 3대는 말 그대로 3대 판란을 막아주는 그런 행사 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3대 풀이하고 홍수매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같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도 적게라도 이렇게 우리가 맞고 간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 같은 얘기가 뭐냐면요. 3대를 하나 잘 풀어놔도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3대 때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뭔가 3박자가 딱 맞는 운인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자기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3대까지 딱 풀었다. 그러면 생각보다도 재수를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3대 때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3대 때 복이 다시 대복이 다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말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3대 때 나쁜 일만 안 생겨도 좀 정말 금전적으로 말리지만 안 해도 인간구수만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큰 애타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는 한 해만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3년을 내리 아니면 생일달까지 따져서 4년을 내리 3대를 가득 이렇게 풀어줘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나쁜 거를 다 맞고 가는 거고 아니 3대 때 좋은 일? 재수를 보는 거잖아요. 운이 좋은 사람은 3대만 풀어놔도 또 진짜 그게 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일만 생기지 않아도 너무 좋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북한산 가가지고 여러분의 3대나 그 다음에 이렇게 홍수맥이를 좀 풀어줄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갈 때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적으로 선생님들 다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진짜 언제나 항상 그래도 몰라요. 구독자들이 3대 풀어놓고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탈저탈 잡은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기 때문에 단체를 할지라도 단체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엊그제도 계룡산 이렇게 풀이하러 갔는데 단체를 해도 하나하나 전부 다 출근해서 풀어주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저도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다음부터 단체로 이런 거 해주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돌아오면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본다면 그래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기저기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올해 3대하고 홍수매기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계룡산 가서 동지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도 힘들더라도 내가 이번 가면 그래도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냥 각자 10만원씩만 받고 홍수맥이랑 이렇게 3대랑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다시 이렇게 제가 행사를 이렇게 딱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이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웬만한 국 같은 거는 다 북한산에서 하는데 성부를 많이 본다고 할까요? 근데 성부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항상 했던 사람은 해요. 저희 구독자들은 진짜 한 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믿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당연히 해야죠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화해서 먼저 3대 풀이 해야죠. 홍수맥 해야죠. 홍수맥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홍수맥이라는 건 아까 말 그대로 1년 12달 홍수를 막아주는 거야. 나쁜 거 터지는 거 막아주는 거. 근데 개인당 10만원 받으면 거저 아닙니까? 하세요 하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고 첫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3대 중에서도 용띠들 내년에 무신선도 당연하죠.
그래도 쥐띠는 그런 대로 나쁘지만 처음에는 초장에 쥐띠들이 좋아요. 근데 중반부터 쥐띠들은 이렇게 안 좋은데 이제 후가 너무 제가 조금 안 좋다고 보이니까 진짜 무신생들은 반드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띠들은 정말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쥐띠들은 본인들이 다 이겨낼 수 있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돈 10만 원인데 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령님 뒤를 이렇게 다 실어가지고 당신네들 조사님들 길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쁜 걸 쳐내고 내년 개면년을 이렇게 맞이한다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그래도 눌삼재가 차라리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처럼 이렇게 재난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보십시오. 삼재들 봐봐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물론 삼재가 아닌 사람도 자기 운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있지만 거반수 삼재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니 우리가 특별하게 삼재풀이라는 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는 진짜 어떤 말들이 막 나와요. 누가 삼재면 이렇게. 근데 그냥 A상 말을 안 하고 마는데 그래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전화가 옵니다. 내년에 우리 삼재인데 좀 어때요? 그러면 저는 나온 대로 그대로 말을 해줘요. 근데 역시나 삼재들은 좋은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많이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삼재를 풀었다고 해서 난 몰라. 특별한 일 없어. 이게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어떠한 일이 생기고 내 개인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어떤 공수를 이렇게 받아본다면 그래도 아주 안 좋은 거는 조금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날씨도 좋고 경기도 너무 어렵고 타는 것도 너무 고달프고 또 이제 우리 같이 나이가 있다 보니 몸도 골골하고 겁이 많이 나죠. 여기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막 암 환자가 줄줄이 섰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내가 일찍 죽으면 그만이죠. 그죠?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암이 걸릴 건가 안 걸릴 건가 그것도 모르죠. 당연히. 근데 저를 찾아오면 그래도 언제쯤 암이 걸리겠다. 언제쯤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 본인이 알기 때문에 문의를 이제 해가지고 왔잖아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피해가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래도 100% 당할 거를 그래도 내가 한 50대? 60? 그래도 60%만 당하면 그래도 사기꾼형이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100% 당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올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소생을 못 합니다. 보면은 몇 달 안 있으면 항상 이상한 공문이 뜨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 본인이 우리 보살님 선생님들 있더라도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삼재는 저희가 무한정 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 지금부터 모집을 해서 한 보름만 모집해가지고 12월 중순 때쯤 가가지고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자, 삼재 10만원, 홍수맥이 10만원. 이거는 진짜 선생님이 헌신하는 거니까 가족들 빨리빨리 의논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삼재는 삼재만 들어오지만 홍수맥이는 일반인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홍수를 맡았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만인이 별탈 없이 별뜻 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